여기 앉으세요. 우리 정원님 그 사연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편지 쓴 거 전해드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그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님 보자마자 눈물 나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가 어떤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판을 열심히 하겠으며 끝까지 싸워주겠으며 어떤 자격으로 성범죄자를 공판 검사까지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너무나 비상식적인 게 만연한 지금 잘못된 사회를 다 얘기했고 제가 그 피해 당사자여서 못 살겠고 자살 시도만 3번 하고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게 사회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다 포기하고 죽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은 불합리함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사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수많은 피고인 증인신문과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서 동의받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잘못은 피고인에게 있다면서도 공판이 다 끝나고 추가 선임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부산고등법원에 2023년에 갓 퇴임한 서울대 나온 판사를 선임해서 그냥 판사도 아니고 고등법원 퇴직한 1년도 안 된 판사 출신 정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막판에 공판 중심주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맞지 않게 공판 다 끝나고 선임해가지고는 그렇게 정관 예우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사람 위에 돈 있고 돈 위에 권력이 있다. 민주주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평등한 사회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느꼈어요. 그런 것도 대통령님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전현직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제2의 제3의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고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죽을 고통을 겪는 사람은 저 이후로 끝나야 돼요. 21대 국회에서만이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이게 비동의 강간죄가 통과됐으면 그 바로 1년 뒤인 2024년 10월 16일날 선고난 제 사건 적어도 무죄는 안 났어요. 동의 없는 성관계임을 확인한 재판부가 무죄는 안 줬어요. 동의 없이 사람 데려가면은 납치고, 동의 없이 물건 가져가면 절도고, 동의 없이 사람 때리면 폭행이고, 동의 없이 사람 먹이면 아동한테 뭐 시금치니 뭐 미역 몸에 좋다고도 먹여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세상인데 왜 동의 없는 성관계에서만큼은 꼭 폭행과 협박을 피해자가 입증을 하지 않으면은 피고인이 막 정관 쓰고 뭐 쓰고 하면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법망을 이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무죄 받아놓고서는 뭐가 당당하다고 저를 다시 또 명예훼손이니 무고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복성 고소를 무더기로 하고 말려야 될 그네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말려야 될 어른이 그거를 같이 동조해서 피해 여성을 죽이려고 온 집안이 나서서 피해 여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 어른이 문현동에 있는 B 학교죠. 네, 말해도 돼요?
내가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공익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우리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교장이라고 이야기했죠. B 학교에. 네. 네. 저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뭐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를 막 또 같이 그 가해자랑 무더기로 저를 고소를 해서 제가 지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매일매일 경찰 조사 전화로 하루를 시작해요. 국회 입법 청원을 해가지고 어제 마감됐잖아요. 네. 거기에 몇 명이 동의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52,100 얼마인가 52,000 몇백 명이었어요. 이제 법안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안을 만들려면은 의원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의원들을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 내일도 서울 가서 국회 가서 내일 그 여러 국회의원실 의원님들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가고. 예. 옆나라 일본만 해도 2023년에 이제 강간죄 여부를 동의 여부로 바꿨거든요. 강제성이 아니라. 이게 비동의 강간죄는 세계 모두의 지금 추세고 우리나라랑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바꿨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여성 성범죄 관련한 인권에서는 후진국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 시도 3번 하고 죽을 고비 3번 넘겼고 진짜로 물에 들어가다가 또 바위에 또 미끄러져서 뭐 죽을 뻔 했는데 그때 또 막 병원 신세 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했지만 그런 이유가 저는 사실 책무감도 느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당장의 내일에 또는 1년 뒤에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저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헌법 10조에 있는 당연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어도 피해자도 성범죄 피해자도 아무리 흑수저일지언정 법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사람의 존엄성은 지켜줘야 되고. 저 다음날 정말 하기 싫은 구강성교 억지로 당하고 강요당하고 저 막 손으로 잡아라고 해서 남자 성기 처음 그렇게 잡아봤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런 거를 2년 동안 계속 재판과 경찰서고 검찰이고 다 말하고 했는데도 뭘 더 어느 정도까지 더 증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더 얘기해야 이게 범죄가 되고 안 되는지. 지금 오히려 가해자 쪽은 저를 피해자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한대요. 자기 무죄 났다고. 근데 법에서 말하는 무죄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저를 피해자라고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게 법이 못 따라오는 거지 그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 대단한 착각을 하고서 저를 보복성 고소를 하고 돈으로 또 유전무죄를 하더니 이제 무전유죄를 만들려고 온 집안이 작정하라고 지금 저를 죽이게 하는데 저 하루하루 정말 물 한 모금 먹기 힘들 만큼의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황을 겪으면서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맨날 피켓 들고 부산, 양산, 뭐 울산, 서울 뭐 이렇게 다 다니는 이유가 진짜 그거 하나예요.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고 잘못을 바로잡아서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동의 없는 성관계는 그것은 강간이고 중간간이고 동의 없는 그 어떤 것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폭력이다. 그거를 바로잡고 다음 이 나라 공익을 위해서 저는 정말 울부짖는 것 뿐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온 것도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그리고 이것은 전현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학생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어른도 20, 30대, 뭐 7, 80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소중한 헌법 10조에 보장된 인권에 대한 문제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그 나쁜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 입법 청원하는데 이제 달성을 했으니까 네. 그 법을 제도화하는데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네. 그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거는 진짜 진심이에요. 아까 책방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고 어린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순수하고 이쁜 아이들이 이런 일 겪지 않도록 내가 진짜 법을 바꿔놔야겠다. 왜냐면 제가 그 당사자라서 법을 제일 잘 알고 그 얼마나 죽을 고통인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살았으니까 3번의 자살 기도에도 살았으니까 일단은 산 이상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이거는 지성인으로서의 직무유기, 방임,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방임이라 생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큰 힘은 공명심이에요. 그리고 그 억울함이 제 고통이 제 지금 이 힘내는 밥 한 끼 못 먹어도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고요. 이 고통과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 없고 우리 아이들 이런 일 겪으면 안 된다는 공명심과 정의감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큰 거 바라는 거 없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였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사정을 못했는데 무엇을 했냐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고.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네, 남자는 사정을 해야 뭘 한 건데 그날 전날 밤에도 사정을 못했고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도 뭐 입으로 해라 손으로 해도 하고 막 저 강제로 이렇게 막 하고 손으로 손잡아서 이렇게 시키고 막 허리 잡아서 올리고 이렇게 해도 결국 지가 사정을 못하니까는 사정 못하면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술 깨고 정신 차려서 물어봤을 때도 우리가 뭘 했냐고 사정했냐고. 그리고 재판 내내 말할 때도 장난처럼 이렇게 머리 손댔다, 장난처럼 머리 밀었다, 장난처럼 뭐 했다, 장난스럽게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뒤에서 외치면서 2심에선 제가 다 참여했거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2심에서 그래서 장난스럽게란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몇 년 동안 아프고 힘든데 모든 게 정지돼가지고. 장난감인가? 네. 성범죄가 장난이야 라고 외쳤다가 판사님한테 혼났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방청석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거 방청석에서. 네, 진심이었어요. 지금 이게 장난이냐고. 강간이 장난이고 중간간이 장난이냐고. 그렇죠. 장난이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인데,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또 시달리고 있는 문제인데. 네, 존엄성도 말살돼서 한 번씩은 여기가 현실이 아니고 악몽 속일 거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 아니면 못 살겠으니까 믿기지 않는 현실이니까. 이제 울지 마세요. 좀 힘내고. 그래도 싸워야지 끝까지. 그죠? 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이거 누구도 겪으면 안 돼요. 정말.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고요.